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아나운서 윤진아입니다. 세종시 싱크탱크로 대전과 세종의 상생 협력을 통한 두 도시의 동반 성장과 균형 발전, 또 완전한 수도 이전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책임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영진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세종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김영진입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취임해서 두 달이 채 안 됐는데요. 대전세종연구원 원장으로 오기 전에도 상생포럼 공동대표를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또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님 계실 때 시정자문위원으로 대전대 교수하면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살기는 대전에 살지만은 세종과는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김현 한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정으로도 세종을 다녀가신 적이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을 했는데요. 같은 동기들 중에서 이 세종청사에서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유대로 또 공모로 이렇게 방문을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종시가 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고 있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모범적인 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지난해 12월에 드디어 대전세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임하는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공직에 15년 동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서울의 로펌에서 국제 변호사로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5년 동안 대전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제10대 대전세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행정과 또 연구 경험 또 강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정말 짧은 기간 3년이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이 세종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 다른 도시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기관 같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어떤 기관인가요? 예, 대전발전연구원이 2001년, 지금부터 22년 전에 세워진 이후에 2016년에 세종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대전과 세종 두 도시의 이제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당시 시장님들이 대전 세종연구원으로 이렇게 명칭도 변경을 하고 양도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양도시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한 지가 벌써 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또 부산연구원처럼 이렇게 이제 지방정부 이름 뒤에 다른 뭐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명칭을 붙이지 않고 막바로 지방정부 다음에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형태의 장명이 되겠는데요. 네. 대전 세종 두 도시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광주 전남 연구원이 지금 이제 두 지방 정부를 이제 같이 맡아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좀 분리는 됐습니다만 대구 경북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대전과 세종에 그러면 사무실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나요? 예, 지금 대전 사무실은 그 전민동 연구단지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 사무실은 여기 국책연구원 포함해서 16분의 이제 우리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전세종연구원의 직원분들은 한 9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10대 대전세종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오늘 그 녹화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짧은 시간에 또 작지 않은 조직이라서 업무 파악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023년 연구원의 중요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작년 민선 8기가 이제 출범한 지가 한 7개월 조금 더 지났는데요. 대전의 경우에는 이제 인류경제도시 대전
또 세종의 경우에는 이제 미래 전략 수도 세종 이런 이제 지정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의 특성상 도시계획, 교통, 또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방행정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종합 지역행정연구원이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하기보다는 이제 각 분야에서 연구원 분들이 박사들이 자기 분야를 잘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이제 연구원장으로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앞에 이제 연구원장 하셨던 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많은 노하우 경륜을 토대로 해서 많이 22년 동안 발전을 시켜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분들의 했던 것을 이어받아서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특히 이제 지난 1월 31일 날 이 세종 자치회관에서 이제 4개 시도 또 4개 시도에 이제 그 시장, 도지사뿐만 아니라 의장님들까지, 시의회 의장님들까지 해서 충청권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준비단 발대식을 가졌었는데요. 네, 네. 그 발대식은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시는 4개 시도가 서로 협력해서 중앙 예산을 많이 끌어오고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39분의 공무원들이 이제 문화라든지 교통, 산업 요 분야를 나눠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4개 시도 충남, 충북, 대전, 세종 4개 중에서 우리 이제 대전 세종 연구원이 이제 2개 지방 정부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발전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하는데 올 한 해 굉장히 좀 바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연구원 조직 안에 대전 세종 지역학 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세종학 어떤 연구를 하나요? 지역학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이제 정체성을 살려서 또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문 분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학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강원도라든지 부산에서 지역학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도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이제 지난해 그 세종학 연구센터를 이제 따로 마련을 해서 비록 이제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된 그 지방 정부이지만은 우리 이제 과거부터 내려온 우리 이제 뿌리가 공주나 이제 연기군의 이제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그 불학의 이제 유래라든지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제 세종이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과 또 일반 시민들의 이제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향의 도시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역사와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공존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또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 탄소 중립 지원센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연구하는 부서인지 궁금해요. 예,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뭐 어느 지역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국가 또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뭐 탄소 배출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배출되는 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국가적인 목표고 세계적인 이제 협약으로도 이제 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세종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탄소 중립 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예산은 한 4억 정도 들여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기금은 세종시 환경정책과에서 2억, 또 환경부에서 2억, 그래서 각각 50%씩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이제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후 변화는 뭐 세계적인 이슈이고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세종의 탄소 중립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여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흡수원에서 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종시의 공원화율이 도시공원이 이제 50%를 점하고 있고요. 인근에 또 산림 자원이 이제 풍부하다든지 또 이제 정부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 청사 이외에도 공공청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공공 건물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설계가 돼 있고 제로 에너지 빌딩인 점이 많이 이제 유리한 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충전소 건설에 또 박차를 가한다든지 세종시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리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일들이 도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세종에도 조금만 벗어나면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다양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연구 결과로 구축된 모델을 바탕으로 좀 실행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뭐 작년 인식조사 또 지금 계속 역점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그 4억이라는 기금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발표된 시책을 구체화하는 것을 이제 또 평가하고 환류하는 그런 연구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우리 연구원에서 좀 그 흥미롭게 기후 변화 또 환경과 관련돼서 나온 연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세종시 합강 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한 전략 연구라는 것을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 수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호천과 금강의 세종시 합류 구간에 위치한 합천 습지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생태적으로나 관광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자연자원이라고 그렇죠.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생물 다양성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는 미호종개 또 흰수 마자 또 흰꼬리 수리 등이 이제 출현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습지 협약인 람사르 협약 들어보셨을 텐데 이 네네. 람사르 협약에까지도 등록이 된다면은 요새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굉장히 관광지로 많이 그 그렇죠.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호응도 받고 또 관광지로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는 계획도시로 세종과 충청권 시민은 완전한 수도의 이전을 기대합니다. 또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기능적인 편의와 안락함도 필요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또 목마름도 있고요. 또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니즈는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 혹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소개드렸던 대전 세종 포럼도 이제 이번에 이제 3기까지 마치고 이제 3월달에 4기 대전 세종 포럼이 출범을 할 텐데요. 네. 2017년부터 2년 단위로 이제 계속 대전 세종에 이제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에 계셨던 분들 또 일반 청소년분들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새로운 정책 개발이라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이제 모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이제 4기 대전 세종 창생 포럼이 출범을 하면은 좀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관심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뭐 저출산 고령 사회 되면서 네. 어떻게 이 유휴 시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 방송들과 좀 더 연구원이 서로 제휴해서 MOU도 체결하고 또 이벤트도 만들어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종 FM도 와 보니까 뭐 시설도 좋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대전 세종연구원과 좀 더 협업해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대전 세종 상생 포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웃하고 있는 충남이나 충북과 함께하는 그런 상생 포럼은 없나요? 예,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네. 이번에 이제 준비단이 연말까지 특별 지방자치단체 그것이 이제 모빌리티 산업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국비를 이제 4개 시도가 고루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모으자 각자 뭐 국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연구원 또 세전연구원이 이제 합쳐서 대전세종연구원이 됐듯이 이제 충남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번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문화나 관광이나 또 산업 이 분야에서 이 충청권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사실 작년에 이제 추진을 하다가 저희보다 먼저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잘만 되면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이 비수도권의 이제 상생 모델로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합니다. 요새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지방 소멸이다, 지역 네. 대학의 위기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대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 원장님이 이제 뭐 교수님 활동도 하셨었고 공직에도 계셨는데 이런 경험들이 바탕으로 연구원장 아주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데려다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조직 내에 있어요. 어떤 연구를 하나요? 예, 원래 이제 세종 특별자치시가 이제 설립된 것이 2000년대 초반 우리 수도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헌법재판소 의원 결정 이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되고 또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 뻔하다가 또 시민들의 여러 같은 그 여망에 의해서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이 세종특별자치시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건 단지 하나의 이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의 그런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에 그런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설립이 된 것이고요. 네. 그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다만 조금 이제 지금 센터장이 안 계셔서 바로 뭐 임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센터장이 임명이 되면은 좀 더 활성화돼서 토론회도 하고 대시민 홍보도 하고 중앙에 이제 시민들의 여망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확장된 그런 활동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장 좀 눈에 띌 만한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예. 그런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시에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국책연구기관들과의 뭐 교류나 공동 연구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국제연구원들이 이제 저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하는 그런 세미나나 심포지움 같은데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대전세종 상생포럼에도 물론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지 한국법제연구원 또 국토연구원 이런 소중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조금 더 많이 우리 대전세종연구원과 교류하고 서로 연구과제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MOU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맺고 활발한 교류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김영진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전 세종 연구원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90명 넘는 직원들이 계시는 그런 이제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이제 젊은 그 우리 연구원 박사들의 경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좀 더 이제 그 소확행이라든지 워라밸,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그런 이제 그 바람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사회 변화에 맞춰서 정말 일만 나는 일할 만 나는 그런 이제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원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겠냐. 세계 어느 연구원 못지않은 그런 띵크탱크로서 대전과 세종의 이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런 연구를 잘 감당하는 것이 이제 연구원의 사명이고 원장으로서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요, 출연자분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요. 김영준 원장님의 신청곡은 어떤 곡일까요? 예, 저는 You Raise Me Up, 그 조시 그로번의 You Raise Me Up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곡을 좋아하게 된 것은 저희 선친께서 사실은 이제 뭐 한 40여 명 그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시골교회 전도사부터 이렇게 목회 활동하셨는데 그 선친이 이제 그 가르치셨던 그 어떤 교인 중에 한 분이 선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문상 왔을 때 선친을 생각하면서 이 음반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친 생각하면은 이제 뭐 이 어려울 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 이후에 뭐 조금 지치고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김영진 원장님께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곡이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 인사이드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더 멋진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꼭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중심에서 노력하시는 김영진 원장님과 대전세종연구원 구성원들에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원장님의 신청곡 조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인사이드 아나운서 윤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re.